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저와 함께 시공간을 이동해 보시죠. 지금 이곳은 대한민국 서울 양재동입니다. 거대한 쌍둥이 빌딩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 21층 임원 회의실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지금 이 회의실에 흐르는 공기 느껴지십니까?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는 당장이라도 살얼음판이 깨질 것 같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입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내기 힘든 이 무거운 침묵. 도대체 대한민국 재계 서열 2위,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톱 4위를 달성하며 승승장구하던 현대차 그룹이 왜 이렇게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전기차 캐즘 때문에 차가 안 팔려서 아닙니다.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물밀듯이 밀려와서 그것도 아닙니다. 현대차는 그 정도 파도쯤은 넘을 수 있는 저력이 있는 회사예요.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영원한 라이벌, 삼성이 독일에서 쇼핑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쇼핑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독일 자동차 제국의 심장을 단돈 3조 원에 도려내어 장바구니에 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바로 옆집에 사는 조용한 모범생인 줄 알았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밥줄을 끊어놓을 수 있는 핵무기 버튼을 손에 쥐고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현대차 경영진들이 밤잠을 설치는 이유 이제 감이 오시나요? 시계를 잠시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1998년 IMF 외환 위기의 한파가 대한민국을 덮쳤던 그 잔인했던 겨울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부산 신호공단에서는 그 이건희 회장의 야심작 삼성자동차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간의 호사가들은 비웃었습니다. 반도체나 굽던 회사가 무슨 자동차냐? 기름밥 먹는 게 쉬운 줄 아냐? 거 봐라. 삼성도 별 수 없구나. 그 조롱과 멸시 속에서 삼성은 피눈물을 머금고 르노에게 자동차 사업을 넘겨야 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초인류를 지향하던 삼성 역사상 가장 뼈아픈 굴욕이자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였습니다. 심지어 이건희 회장은 사재를 털어 빚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강산이 3번 변한다는 30년이 지난 지금 2026년의 상황이 기긴묘묘하게 아니 아주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삼성이 독일 명차들의 눈과 심장을 단돈 3조 원에 사버린 겁니다. 남들이 무려 23조 원을 쏟아부어 만든 핵심 기술을 말 그대로 헐값에 가로챈 셈이죠. 이제 삼성은 껍데기만 빼고 다 가졌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율주행의 신경망까지. 현대차의 안방을 정조준하고 있는 삼성의 진짜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30년을 기다려온 삼성의 차갑고도 정교한 복수극,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질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와 2위 기업의 왕좌의 게임.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딱딱한 경제 뉴스가 한 편의 가슴 뛰는 드라마로 바뀌는 순간, 복잡한 숫자 뒤에 숨겨진 뜨거운 기회만 찾아 여러분께 떠먹여드리는 채널 가슴 뛰는 경제학입니다. 오늘 주제 정말 뜨겁습니다. 단순히 삼성이 독일 회사 부품 사업부 하나 인수했다더라 수준의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도로를 지배해온 내연기관 제국, 독일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무너진 잔해 위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어떤 기회를 잡았는지에 대한 거대한 대서사시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요. 앞으로 10년,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불려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지도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실 겁니다. 특히 현대차 주주분들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오늘 내용 놓치시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십니다. 내가 투자한 회사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거든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삼성의 30년 복수극 그 첫 장을 날로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 1998년은 어떤 색깔입니까? 아마 잿빛이었을 겁니다. IMF라는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건 부도난 기업들과 거리로 나앉은 가장들의 한숨뿐이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부산 신호공단의 풍경은 유독 쓸쓸했습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자동차에 미쳐 있었습니다. 단순히 차를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동차야말로 기계공학에 꽂히자 삼성이 전자산업을 넘어 초인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 닛산을 찾아가 삼고초려 끝에 기술 제휴를 맺고 삼성전자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부산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볼트 하나, 너트 하나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탄생한 차가 바로 전설의 명차 1세대 SMBB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좋다고 사업이 성공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타이밍이 최악이었습니다. 차를 내놓자마자 IMF가 터졌고 정부는 빅딜이라는 명목하에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강요했습니다. 삼성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동차를 안고 가다가 그룹 전체가 위험해질 것인가 아니면 읍참마 속의 심정으로 자동차를 잘라낼 것인가. 결국 삼성은 자동차를 포기합니다. 당시 삼성 자동차 직원들이 공장에서 오열하던 장면, 뉴스에서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건희 회장은 사재 2조 8천억 원을 내놓으며 책임을 졌지만 마음속에는 거대한 응어리가 남았습니다. 두고 보자, 언젠가 시대가 바뀌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2026년, 세상은 이건희 회장이 예견했던 대로, 아니, 그보다 더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과거의 자동차를 한번 해부해 볼까요? 여러분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물리적인 쇠막대기와 유압 장치가 연결되어서 바퀴를 꽉 잡았습니다. 기계 그 자체였죠. 그런데 지금의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최신형 전기차, 예를 들어 아이오닉 5나 테슬라에 타서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그건 기계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페달에 달린 센서가 발의 압력을 전기 신호로 읽어냅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판단하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X-by-wire, X-by-wire, 즉 선으로 연결된 운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해 자동차가 이제는 바퀴 달린 거대한 스마트폰, 움직이는 슈퍼컴퓨터가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SDV, 즉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자동차라고 부릅니다. 이 지점에서 삼성에게 기가 막힌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삼성은 지난 3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캡처파 앞보수 했습니까? 차는 못 만들었지만 반도체를 만들었고 배터리를 연구했고 디스플레이를 혁신했고 스마트폰을 통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장악했습니다. 과거에는 엔진을 잘 만드는 놈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뇌를 잘 만드는 놈이 왕인 시대가 된 겁니다. 삼성이 칼을 갈며 기다려온 30년, 그 인고의 세월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의 부활과 반대로 기계의 제왕이었던 독일은 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을까요? 독일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뭡니까? 벤츠, BMW, 아우디, 장인정신, 완벽함, 아우토반을 질주하는 야수.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기계를 잘 깎는 게 전부인 시대가 아닙니다. 게임의 룰, 그러니까 판 자체가 아주 잔인하게 바뀌어버렸거든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의 뇌를 강타할 충격적인 퀴즈 하나 드릴게요. 현존하는 지구 최강의 전투기, 미국의 스텔스기, F-35 아시죠? 이 어마어마한 괴물 전투기를 움직이는데 소프트웨어 코드가 몇 줄이나 들어갈까요? 약 2,500만 줄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도로 위를 달리는 최신형 고급 세단, 예를 들어 벤츠 S클래스나 제네시스 G-커윗이 같은 차 한 대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코드는 몇 줄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무려 1억 줄입니다. 하늘을 나는 최첨단 전투기보다 땅을 굴러가는 자동차가 무려 4배나 더 복잡한 코딩 덩어리라는 겁니다. 이게 믿기십니까? 자동차가 전투기보다 더 정교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요구하는 세상. 바로 이 지점에서 기계의 제왕이었던 독일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유명한 그리고 독일 자동차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자동차 업계의 전설이자 교과서 폭스바겐의 골프 시리즈 다들 아시죠? 이 명차가 소프트웨어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어떻게 끔찍한 악몽을 겪었는지 아시면
아마 지금 독일차 사려는 분들 계약서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2019년 폭스바겐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8세대 골프가 출시를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드웨어는 완벽했습니다. 엔진도 훌륭하고 코너링은 예술이고 디자인도 예뻤죠. 그런데 차가 공장 밖을 못 나갑니다. 출고가 안 돼요. 시동을 걸면 화면이 까맣게 꺼지고 라디오를 켜면 에어컨이 꺼지고 주행 중에 갑자기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는 소프트웨어 대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파고들었더니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동차 한 대에는 ECU라고 불리는 제어 컴퓨터가 수십 개에서 많게는 100개 가까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부품들을 폭스바겐이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수십 개의 하청업체에서 사왔다는 거예요. A 업체 부품은 영어를 쓰고 B 업체 부품은 독일어를 쓰고 C 업체 부품은 한국어를 쓰는 식입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하니 시스템이 멈춰버린 거죠. 결국 폭스바겐은 수천 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갈아 넣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출시를 연기했고 출시 후에도 하루에 1만 건 이상의 버그 리포트가 쏟아지며 대규모 리콜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 명확한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독일 자동차의 심장부인 폭스바겐, 벤츠, BMW 이 소프트웨어 지옥에 빠져 멘붕에 빠져 있을 때 저 멀리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의 한 기업은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9년 전부터 말이죠. 남들이 미쳤다, 돈 낭비다 라고 손가락질할 때 무려 9조 원을 들여 오디오 회사 하만을 샀던 그 기업. 그리고 이번에 독일이 피눈물 흘리며 내놓은 보물을 단돈 3조 원에 주워 담은 그 기업. 이제 삼성이 준비한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 그 소름 돋는 정체를 공개할 차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이 이번에 장바구니에 담은 ZF라는 회사.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요? 주식 좀 하신다는 분들도 독일 부품 회사 아니야?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차 좀 아시는 차쟁이 분들은 ZF 두 글자만 들어도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아, 미션 만드는 그 회사. 맞습니다. ZF는 벤츠, BMW, 아우디는 물론이고 포르쉐, 롤스로이스에 들어가는 최고급 변속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프리미엄 자동차 10대 중 7대가 이 회사의 부품을 달고 달립니다. 연 매출이 무려 60조 원입니다. 하지만 ZF가 단순히 기어만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비싼 독일차를 탈 때 느끼는 그 특유의 주행감, 와, 차가 바닥에 깔려가네? 이 느낌을 만드는 핵심 기술, CDC 댐퍼와 후륜 조향 기술의 최강자가 바로 ZF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 잘 벌고 기술 좋고 든든해 보이는 회사가 도대체 왜 자기 살을 깎아내듯 핵심 사업부를 삼성에 팔아넘긴 걸까요?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ZF 경영진은 전기차 시대가 오면 굶어 죽을까봐 불안했습니다. 그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미친 듯이 쇼핑을 시작합니다. 먼저 2015년 미국의 안전부품 거인 TRB를 무려 14조 원에 인수합니다. 2020년에는 상용차 브레이크 최강자 와브코를 9조 원에 삼킵니다. 불과 5년 사이에 회사 하나가 미래를 산답시고 23조 원이 넘는 거금을 쏟아부은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한 대재앙이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는 늦게 왔고 고금리 시대가 터져버렸습니다. 현재 ZF가 갚아야 할 빚만 18조 원이 넘습니다. 결국 ZF는 파산을 막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결단을 내립니다. 가장 비싸게 팔릴 만한 보물을 팔아서 빚을 갚자. 이걸 삼성이 낚아챈 겁니다. 얼마예요? 업계 추산 약 3조 원 안팎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남들이 23조 원을 들여서 10년 넘게 고생하며 모아놓은 기술과 특허, 인력, 공장까지. 삼성은 그들이 무너지는 타이밍을 하이에나처럼 기다렸다가 단돈 3조 원에 줍줍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 좀 아꼈다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삼성이 고작 부품 팔아서 마진 남기려고 이 돈을 썼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삼성의 무서운 큰 그림, 빅 픽처를 맞춰볼 시간입니다. 삼성이 그리고 있는 미래의 자동차는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이것을 삼성 프랑켄슈타인 전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각기 다른 최고의 부위들을 가져와서 하나의 거대한 괴물을 만드는 거죠. 한번 조립해 볼까요? 눈은 이번에 인수한 ZF의 사업부가 담당합니다.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인지하고 판단합니다. 귀와 입은 하만이 담당합니다. 두뇌는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오토가, 기억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의 SSD와 D램이 맞습니다. 심장은 삼성 SDI의 배터리가, 얼굴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가, 보이십니까? 눈, 귀, 입, 뇌, 기억, 심장, 얼굴, 다리, 신경망. 삼성은 이제 껍데기와 타이어만 빼고 자동차의 모든 생체 기관을 그룹 내부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업이 된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다른 부품사들은 기껏해야 한두 개 납품하지만 삼성은 완성차 업체에 이렇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저기 벤츠 회장님, 뭐 하러 힘들게 조립하고 코딩하느라 고생하세요? 그냥 저희한테 통째로 맡기세요. 저희가 배터리부터 자율주행, 반도체까지 완벽하게 세트로 묶어서 싸게 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삼성이 부품 팔아서 돈을 번다는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이 3조 원을 주고 JF 사업부를 사면서 덤으로 얻은 게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1000만 대의 스파이입니다. 이 스파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도로를 누비며 삼성에게 엄청난 보물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만들 때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돌발 상황입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차선이 안 보이는 밤 갑자기 튀어나오는 물체 같은 거요. 이런 건 시뮬레이션으로 배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실제 주행 데이터만이 AI를 똑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번 인수로 단번에 테슬라와 맞먹는, 아니 그보다 더 다양한 차종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뚫어버린 겁니다. 1000만 대의 눈이 보내오는 영상 데이터.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21세기의 원유입니다. 여기서 삼성의 진짜 무서움이 드러납니다. 수집은 JF 카메라가, 저장은 삼성전자 SSD가, 학습은 삼성 AI 칩이, 재배포는 삼성 5G 통신 장비가 담당합니다. 보이십니까? 수집, 저장, 학습, 재배포. 이 데이터의 생애주기 전체를 삼성은 그룹 내부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삼성과 손을 잡으려는 이유도 바로 이 압도적인 하드웨어 생태계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AI 시대의 왕이라면 삼성은 그 왕에게 칼도 팔고 방패도 팔고 전장까지 제공하는 최강의 무기상인이 되는 셈입니다. 기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돈 이야기를 해봅시다. 삼성은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3조 원을 썼으면 30조 원을 벌어야 직성이 풀리는 기업이죠. 삼성이 노리는 건 단순히 부품 팔아서 남기는 마진이 아닙니다. 삼성은 애플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삼성은 하드웨어를 싸게 넘기는 대신 조건을 걸겠죠. 우리 시스템을 쓰는 대신 매달 업데이트 비용이나 기능 구독료를 나눕시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쓰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현대차도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죠.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2030년 전 세계 신차 판매량 중 삼성이 점유율 30%만 가져간다고 쳐도 매년 3천만 대입니다. 만약 차 한 대당 매달 커피 한 잔 값 딱 5,000원씩만 소프트웨어 관리비나 구독료로 삼성에게 떨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이면 1조 8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시나리오를 보며 식은땀을 흘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아니 삼성이 부품 좀 만든다는데 왜 현대차가 쫄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 삼성의 칼끝은 단순히 부품 납품에 멈추지 않을 겁니다.
냉정하게 브랜드 파워만 놓고 한번 볼까요? 전 세계 MZ세대에게 가장 혁신적인 IT 기업이 어디냐고 물으면 10중 8구 애플 아니면 삼성을 꼽습니다. 현대차는 죄송하지만 아직은 가성비 좋은 차 만드는 회사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전기차는 이제 가전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의 손에 갤럭시를 쥐어줬고 거실에는 삼성 TV, 부엌에는 냉장고를 깔아놨습니다. 만약 삼성이 전기차를 내놓는다면 이건 그냥 차가 아닙니다. 고객님, 갤럭시 쓰시죠? 폰 갖다 대면 차 문 열리고요. 차에 타면 집에서 보던 넷플릭스 이어보게 되고요. 더 무서운 건 가격표입니다. 전기차 가격의 40%가 배터리 값인 거 아시죠? 현대차는 배터리를 남에게 사옵니다. 반면 삼성은 삼성 SDI 배터리를 원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칩은 엔비디아 거 비싸게 안 사도 됩니다. 삼성 엑시노스 쓰면 되니까요. 이쯤 되면 이런 반박하시는 분들 꼭 계십니다. 에이, 차 만드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삼성은 자동차 공장도 없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 지금 전 세계 자동차 공장들이 떨리로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땅 파고 건물 짓고 몇 년 걸려서 공장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어이, 폭스바겐 형님들, 공장 문 닫으신다고요? 그 라인 저희가 좀 빌려 쓸게요. 애플이 폭스콘 공장에서 아이폰 찍어내듯 삼성이 폭스바겐 공장에서 삼성카를 찍어내는 미래. 자, 길었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삼성이 굳이 삼성카라는 브랜드를 달고 차를 팔지 않을 확률도 높습니다. 아니, 어쩌면 차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전략일 수 있습니다. 마치 마이크로소프트가 PC를 직접 만들지 않고 윈도우로 세상을 지배했듯이요. 마지막으로 투자자, 소비자, 그리고 직장인, 여러분이 당장 취해야 할 3가지 행동 강령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투자자 여러분, 전장 사업 매출과 하만의 영업이익을 체크하십시오. 둘째, 소비자 여러분, 2027년까지 조금만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직장인과 학생 여러분, 이제 기계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가고 싶다면 스패너를 드는 대신 코드를 짜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세요. 삼성과 현대차가 싸우는 전장은 공장이 아니라 서버실과 연구소니까요.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8년 겨울 부산 신호공단.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신의 꿈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규 이건희 회장. 그는 삼성자동차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 미안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오늘 아들 이재용 회장은 아버지가 못 다룬 꿈을 대체 자신만의 방식으로 완성해냈습니다. 엔진을 만들지 못해 쫓겨났던 기업이 이제는 엔진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린 것. 이건 기술과 자본으로 30년의 한을 씻어낸 복수의 체크메이트입니다. 현대체계는 미안하지만 삼성이라는 거인이 내딛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변화의 파도는 이미 여러분의 문 앞까지 밀려왔습니다. 휩쓸려 떠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 위에 올라타서 부의 흐름을 탈 것인가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찰력을 한 뼘 더 키워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가슴 뛰는 경제학의 주주가 되어주십시오. 저는 더 맛있고 더 날카롭고 더 가슴 뛰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